홍범도 장군 그래. 홍범도 장군은 좌익인가요? 우익인가요? 독립군이죠, 그죠? 독립군인지는 확실해. 근데 좌익인지 우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이렇게 카자흐스탄에서 돌아가셨죠. 이렇게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한 우리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몇 개의 부대들이 3개의 부대가 서로 연합해서 봉오동 전투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일본군이 157명인가 죽었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사람들도 독립군들도 여러 많이 돌아가셨겠죠. 근데 당시에 157명이나 되는 일본인이 전사자가 생긴 건 굉장히 이제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기가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또 게릴라이셨잖아. 보면 우리는 독립군이지만 일본인이 볼 때는 게릴라였고 군사 훈련을 받지 않았던 그야말로 이제 주먹구구 그냥 사냥꾼 정도 취급밖에 안 받았는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인이 죽어봐야 1명, 2명이었지 그렇게 많이 죽은 건 전사가 그렇게 많이 한 건 처음이었어요. 봉오동 전투 승리한 건 굉장히 독립신문에도 나오고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그 다음부터 벌어진 일들은 정말 가슴 아파요. 일본인들이 그 다음부터는 간도 참변, 그야말로 학살을 시작해요. 간도 지역에 독립군들이 많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간도에 있는 일반 농민들이나 사는 사람들의 남자는 전부 다 10명 중에 1명은 독립군이다 해가지고 다 잡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간도에 있는 조선인들은 그야말로 이제 학살이 계속해서 자행됐던 거예요. 그래서 수천 명, 많게는 1만 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조선인으로 이주했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이제 죽었던 게 간도 참변이에요. 일본군한테 쫓기고 독립군들은 그 겨울에 거기 얼마나 춥겠어요. 세상에 옷도 없지 보급품도 없지 그리고 먹을 것이 정말 없었을 텐데 이 북으로 해서 러시아까지도 이제 가고 그러는데 나중에 우리 군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일이 서로 생겨요. 러시아인들이 우리 군에게 일로와 같이 활동하자 그랬는데 거기 갔던 우리 독립군 몇 개의 부대들이 어떻게 하다가 서로 이렇게 죽이는 일, 전투가 벌어지는 서로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게 바로 자유시 참변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소련 쪽에 이렇게 같이 합류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좌익이기가 쉽죠. 사회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그때 홍범도 장군은 그쪽에 이렇게 편입되지는 않았어요. 러시아 저쪽 위로 올라가서 자유시까지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홍범도 장군이 같은 독립군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그렇진 않아요. 제가 만약에 1910년대, 20년대 살았다면 나도 어쩌면 좌익을 선동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도 그렇게 지금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치적 견해를 얘기하고 사회적 견해를 자주 얘기하잖아요. 아마 내가 1920년대에 있었다면 여러분들한테 저도 레닌주의자가 돼가지고 사회주의를 막 얘기했을 거야. 아마 보나마나 뻔해. 왜냐하면 그때는 그런 것이 신사상이었고 굉장히 이렇게 매력 있잖아요. 지주들을 없애고 사회주의 혁명은 도시혁명이거든요.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지주들 또는 이제 재벌들, 재화가 특정인들한테 독점되니까 그런 것들이 프롤레타리아라고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건데 나름 일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루 종일, 서민들은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해도 얼마 몇 푼 못 받는데 그 사장님들은 뭐 배가 많이 부르게 엄청나게 많이 보니까 프롤레타리아들이,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킨다. 그래서 평등한 사회, 같이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를 한다라는 이런 것은 우리 부처님 사상하고도 일맥상통해. 우리 부처님 사상도 공동 생산은 아니지만 공동 분배예요. 우리는 똑같이 나가가지고 시내에 나가서 탁발을 하고 그리고 와서 이렇게 모자란 사람들은 서로 나눠 먹고 이렇게 해서 똑같이 공동체잖아. 같이 살아가잖아. 공동 분배를 하잖아요. 지금도 선방에 대중공양 황 선생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황룡사에서 1,000만 원을 내든 100만 원을 내든 나한테 돈이 이렇게 1,000만 원, 100만 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걸 똑같이 30명이면 30명이 똑같이 한다고요. 저한테 저보고 온 사람들인데 저를 황룡사 신도들이 황산 스님이 참선한다고 고생하시니까 야 거기 공부하시는 스님들한테 대중공양 올려야지. 그럼 나한테 인센티브가 10%라도 더 많아야지. 안 그래? 그렇지 않고 똑같이 분배를 하거든요. 우리야말로 부처님 사상이 약간 사회주의적인 이런 게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 뭐 1920년대라면 나도 어쩌면 사회주의적인 그런 활동들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활동들을 했던 분들은 지금 전부 다 빨갱이로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의 독립군으로보다는 독립군 오히려 더 못한 취급을 받고 빨갱이 취급을 받는데요. 과연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참 묘한데요. 요즘에 아프가니스탄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아프가니스탄에는 지하 자원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그래요. 수조 원대, 수천조 원대 히토류가 거기에 매장이 돼 있다라는 그런 소문도 있고 우라늄도 매장돼 있다. 뭐 여러 가지 천연 자원 광물들이 매장이 돼 있고 또 석유도 매장돼 있을 수 있다. 뭐 굉장히 많은 양의.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해서 거기를 20년 동안 있었는데 아프가니스탄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탈리반에게 자리를 내주고 나왔을까? 참 이것은 생각을 좀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미리 추측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추측을 해서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추측을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면 자칫하면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하여간 20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아프가니스탄의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거다. 2조 달러나 되는 많은 비용을 썼는데 아프가니스탄은 아직도 1인당 GDP가 650달러밖에 되지 않아요. 6,500달러가 아니라 650달러예요. 우리나라는 32,000달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아프가니스탄이. 20년 동안 거의 실효성 있게 지배를 했는데 지배라고 해야 되나? 미군이 어쨌든 정치 개입을 해서 아프가니스탄에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이렇게 뒤에서 했을 텐데도 그럼 아프가니스탄인을 위한 정책은 안 했나? 도대체 뭐 한 거지? 미군은 주둔한 목적이 아프가니스탄을 발전시키기 위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주둔한 목적이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그 옆에 이란이라든지 거기에 미군이 주둔해서 지정학적 위치로 거기에 주둔해 있으면 장점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겠나? 그렇지 않고서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우리나라도 사실 미군정 있으면서 미군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 좀 그래요.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월남 쪽에 있어서 거기에서 많이 했는데 전쟁은 열심히 했는지 몰라도 사회 발전을 위해서 뭘 했나?
미군이 이제 이란하고 사이가 안 좋게 된 것은 이제 한때는 미군하고 이란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60년대, 70년대만 해도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국하고 이란하고 엄청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럼 왜 그랬냐, 왜 좋았냐면 그 당시에 이란의 팔라조 왕정이었거든요. 그 왕이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준 게, 뒤에서 후원해 준 게 미국이 그것을 해줬거든요. 그때 이란은 지금처럼 히잡이라든지 뭐 부르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로 하지 않고 이슬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개방적이었었어요. 팔라조 왕가가 이제 미국하고 친미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활동들이 됐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왕이 정권을 정치를 잘못하고 국민들이 파탄지경, 경제가 파탄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이 후원을 해주면 좋은 것 같아도, 지금도 아프가니스탄도 2조 달러나 썼다라고 그러지만 거기에 군이 30만 명이에요. 거기 군대가 30만 명이고 탈레반은 해봐야 5만 명, 6만 명이거든요. 근데 싸우지도 않고 거의 무혈 입성했어. 카불에. 조금은 싸웠겠지만 그냥 두두두 들어왔는데 아프가니스탄 군들은 싸우지도 않고 그냥 다 항복하고 내줬다라는 거야. 좀 그러면 지난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군에도 비행기든 전투 장갑차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지원해 줬을 텐데 도대체 뭐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미군이 많은 전쟁 물자들을 지원했다라는 것은 좋은 것이기도 하고 나쁜 것이기도 하죠. 거기 아프가니스탄 군인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 군인의 취업을 하긴 했지만 먹을 게 워낙 없어서 그렇지만 자기들은 몇 개월 또는 몇 년 있다가 발령받고 옮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비리가 끝없이 끝이 없는 거예요. 군 비리가. 미군이 그 아프가니스탄 군에게 계속해서 지원해주면 거기 있는 이제 간부들은 계속해서 빼먹는 거지. 계속해서 그 부정부패가 있어서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군의 이런 상태는 좋아지질 않아. 이런 상태, 악순환이 계속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이런 생각도 없고 그냥 군인으로만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지원이 쓸모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작년에 이제 이렇게 그 트럼프 시절에 폼페이오가 가가지고 탈레반 지도자를 만났어요. 탈레반 지도자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러면서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탈레반하고. 그리고 미군이 철수할 거라고 그때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는 정말 바이든 정부 때 지금 현재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탈레반이 카불을 다시 점령하는데 미군은 전혀 개입하지도 않고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혹시 탈레반하고 미국하고 서로 미력 같은 걸 했나? 그런 의심을 또 할 수가 있어요. 탈레반을 키운 건 사실 미국이었거든요. 예전에 1979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게 돼요. 왜 침공하게 됐냐면 옛날부터 이렇게 소련은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영국하고 계속 서로 이렇게 어떤 경쟁을 가졌어요. 200년 정도 계속해서 그레이트 게임을 했는데요. 무슨 그레이트 게임이냐면 러시아는 계속해서 항구를 얻기를 원하고 영국은 러시아가 팽창하는 걸 계속해서 저지하고 막고, 그래서 러시아는 부동항을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었어. 가지려고 갔더니 영국이 미리 차지하고 있네. 그걸 보고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그래요. 러시아는 이제 팽창을 그쪽으로 부동항 쪽으로 못하고 시베리아로만 계속 팽창을 했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크림반도까지 내려오려고 했더니 크림반도에서 또 19세기에 크림반도에서 싸우다가 져요.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그 오스만하고 서로 연합해서 러시아를 퇴치시키거든요.
그래서 크림반도에 있는 그쪽의 부동산도 얻지 못하고 그러던 차에 1979년에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내려와서 그 밑에 더 내려가려고 하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10년 정도 주둔을 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지배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때 아프가니스탄이 게릴라전으로 일단은 뭐 수도는 함락되고 러시아가 다 지배를 했어요. 그러나 소련이 지배를 했어요. 그러나 러시아는 독립군들이 활동을 했는데요. 그 독립군들이 무자헤딘 또는 탈레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그들을 지원해 준 게 이제 파키스탄 쪽에서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이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은 나라가 이렇게 두 나라지만 파키스탄 북부하고 아프가니스탄 남부하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종족은 같은 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파키스탄을 독립해 주면서 종족이 서로 다르게 영국이 파키스탄을 독립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은 같은 종족이 한 3천만 명 정도 같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은 이거는 뭐 혈맹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서로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파키스탄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하고 같은 민족이라니까.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 점령당하고 영토 수복을 하기 위해서 다시 독립투쟁을 하면 파키스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재정적 지원을 미국에서 잔뜩 해줬어요. 그러니 무자히딘이나 탈레반이 계속해서 소련하고 게릴라전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은 미국이 지원을 해줬고, 심지어 나중에는 의회에서 자꾸 쓸데없는 데 자꾸 더 쓴다고 미군에서. 그러자 어떤 방법까지 생각을 했냐면 이 탈레반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귀비를 기르게 했어요. 양귀비.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 북부 쪽에 양귀비, 또 아프가니스탄 그 시골에 있는데 양귀비를 길러가지고 그걸 가지고 헤로인 만들어서 수출하고, 그 수출한 그런 걸로 탈레반이 재정을 운영해서 그래서 게릴라 활동을 계속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1996년인가 이때 이제 소련이 완전히 철수하고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미국하고 관계없이 탈레반이 독자적인 정권으로 독자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을 했는데, 이들이 정치를 했는데 엉터리라고 해야 되나? 무자비하게. 그 탈레반은 이슬람의 성전, 이제 굉장히 급진적이라고 해야 되나? 지하드적인, 그러니까 이슬람에도 온건파가 있고 강건파가 있는데, 이슬람에도 이슬람 여성들을 그렇게까지 이렇게 구속하지 않고 좀 자유롭게 해주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이쪽 파들은 완전히 그 성전으로만 이제 정치를 하니까 폭압적인 정치를 했던 거죠. 이슬람의 이제 여성들에 대한 관념이, 탈레반들의 여성들에 대한 관념이 뭐냐면, 탈레반이 점령을 하는 그런 지역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중에 여성이 있다면 10대 여성들은 무조건 탈레반의 부인이 돼야 된다. 우리 탈레반 군의 무조건 부인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리고 이 탈레반들의 여성에 대한 사고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아요. 완전히 성경 그거랑 비슷해. 여성은 뭘로 만들었죠? 남자의 갈비뼈로. 본래 이슬람하고 기독교는 비슷하거든요. 갈비뼈로 만들었어. 그럼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이라는 거지. 그리고 남성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물건 취급을 하고 소유물 취급을 하고 재화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내 거로 종속하는 거야. 내 것이 다른 사람 눈에 띄는 게 싫다. 그러니까 부르카를 뒤집어 쓰게 하고, 본래 남자들은 여성들을 이렇게 볼 때 예쁘다 안 예쁘다 그런 것에 좋게 생각하면 여성들이 예쁜 걸 그렇게 어떤 남자들한테 이제 인기가 많고 하다고 할 수가 있지만, 그걸
나쁘게 생각하면 남자들의 성욕을 자극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너무 심하게 하면 내 물건이 내 물건을 상대랑 공유하고 싶지 않다. 너무 극단적으로 아니, 저도 보살님들한테 인기 많고 싶거든요. 저는 스님이 너무 좋아요. 이런 말 듣고 싶어요. 이게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잖아.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적으로 저를 스님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러니 남자가 여성을 보고 야, 저 사람 참 예쁘고 귀엽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여성이라는 존재가 남성의 소유물이 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요. 그냥 좋은 거지. 그런데 그런 쪽으로 너무 해석을 해버려. 과도한 해석은 오히려 남성들의 어떤 소유욕을 자극해서 여성들을 물건화시키는 그런 내 것을 절대 뺏기면 안 되라는 이상한 관념이 돼버린 거예요. 탈레반들은 그게 훨씬 더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그렇게 다스렸는데 바로 그런 정치를 한 거예요. 폭압적인 정치를 한 거죠. 엉터리 정치를 한 거죠.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도 거기서 이제 이렇게 숨겨주고 거기서 있도록 하게 하고 알카에다도 거기서 본거지고 탈레반도 거기서 본거지고 IS도 거기서 나타나고 그 모든 거의 중동의 지금 테러라고 지명된 모든 것들이 거기 1979년부터 있었던 소련의 침공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부터도 있었지만 결국은 미군이 지원해준 그런 것들이 나중엔 전 세계적인 테러 문제로 발전했는데 가만 보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정복했을 때 정복보다도 점령하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을 때 아프가니스탄 인민들에 대한 그 인권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들의 발전을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미국이라면 그래도 선진국이고 법 질서도 잘 확보가 돼 있고 하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미군이 철수를 했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미중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복잡해질 수 있어요. 지금 중국은 기회이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죠.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관이 외교 쪽으로는 왕이 이 사람이 다 하거든요. 탈레반 지도자를 몇 달 전에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탈레반이 곧 있으면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할 것 같으니까 만나가지고 미리 협상을 했다라는 거지. 탈레반들은 만나고 나서 우리 중국과 협력하겠다라는 거고 중국도 약속을 했죠. 우리들은 너희들을 우리 1대1로 해야 돼. 1대1로. 아프가니스탄이 그 옛날부터 실크로드의 한 지역이거든요. 위구르를 해가지고 그 아프가니스탄 와칸 회랑이라고 해요. 글로 해가지고 카불을 해가지고 다 실크로드를 지나가는 길이에요. 보면. 그러니 중국은 오래전부터 시진핑 정부 때부터 1대1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계속해서 그 북쪽에 그쪽에 실크로드 지역에 1대1로 활동들을 계속 했는데 그것도 약속을 했죠. 이번에도 역시 탈레반이 이렇게 너희들 우리 1대1로 해야 돼. 우리가 지원해 줄게. 1대1로 하면 일단 도로 지원 나가죠. 그리고 이제 건물 지원 또 이렇게 어떤 도로망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어떤 도시 건설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을 막 해주거든요. 비록 차관이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자, 그러면 아프가니스탄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면 그럼 중국은 대단히 이제 자기네 이런 것도 굉장히 넓어질 수 있어요. 아프가니스탄하고 잘 지낼 수 있다면 그 옆에 있는 파키스탄, 지금 파키스탄하고 중국하고는 사이가 좋거든요. 그럼 파키스탄하고 더 공고해지고
그 위에 카자흐스탄, 뭐 투르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런 데까지 다 이제 그 중국이 이렇게 다 그쪽에 있는 반미 세력들, 그쪽에 중앙아시아하고 동부전선이라고 해야 되나? 동유럽 이쪽으로 반미 정서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 반미 정서를 모두 다 중국이 흡수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미중 관계가 굉장히 중국이 압도할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미국이 모르겠어요? 미국도 나름 주판을 치고 돌리고 있겠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빠져나온 게 아닌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유튜브에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의 그 실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그 유튜브에 게시가 됐어요. 어떤 거냐면 위구르 지역의 모스크들을 변조해가지고, 모스크라면 사원이거든, 이슬람 사원이거든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은 이슬람 지역이에요. 이슬람을 다 믿어요, 거기 사람들은. 근데 거기 있는 모스크들을 구조 변경을 해가지고 화장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뭐 슈퍼마켓 만들어서 술을 판다든지, 그런 것들로 이렇게 변경을 한 것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리 전 세계 이슬람인들이 한 5분의 1 정도는 되는데, 전 세계 가장 이제 인구로 보면 이슬람인이 가장 많거든요. 기독교보다 더 많거든요. 이슬람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자기네 성전을 건드리는, 성전을 무시하는 것보다 더 모독하는 일은 없어요. 근데 중국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모스크들을 그냥 이렇게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될 텐데, 그거를 개조해서 화장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술 파는, 이슬람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죠. 술을 판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한 것에 이슬람인들의 반감을 이렇게 하죠. 또 신장 위구르 지역의 소문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100만 명 수용시설이 있대. 그래서 100만 명 수용시설은 뭐냐면, 신장 위구르 지역에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우리 삼천교육대처럼 거기에 그 수용을 시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장 위구르 지역에는 생체 인식 다 할 수 있도록 다 이런 것들을 해놨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감시한다는 거죠. 신장 위구르 지역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모두 감시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생기면 그 수용소에 이제 수용시켜가지고 관리시키고 내보내고 뭐 그렇게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삼천교육대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좀, 만약에 내가 신장 위구르에 있으면 나 같은 사람이 제일 먼저 수용소 들어가가지고 어떤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봉사가 아니라 거기 그 수용소에서 일했던 이제 중국인 말고 중국인 이제 소수민족이 증언을 했어요.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 소수민족들을 거기에 고용시켜서 일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성이 증언을 했어요. 뭐라고 증언했냐면, 자기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신장 위구르 지역의 여성들을 골라가지고 손발을 묶이고 방에 있으면 옆방에서 좀 기다리다가 나오는데, 기다리면 계속 옆방에서 고함 소리가 나고 그런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성폭력을 당하는 거죠. 옆방에서 다 당하고 나면 나오면 그 여성들을 씻겨주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뭘 중국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겠지만, 이게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언이 한두 개씩 쏟아지니까, 그러니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가 지금 뭐 대단한 거죠. 중국은 어떻게 하든 신장 위구르를 독립시키면 안 된다고 지배를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엄청나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주시켰어요. 저도 티베트에 2002년 3년에 티베트를 이렇게 순례를 했었는데, 저 혼자 개인적으로 막 돌아다니고 했는데요. 그때 참 느낀 게 뭐냐면, 가면 중국인이 정말 많아.
도시마다 티베트는 도시락 할 것도 없어요. 도시락 해봐야 몇 가구 또 모여 있는 그런 데인데요. 거기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 내가 숙소를 정해야 되잖아요. 숙소를 하고 음식점을 하고 하는 데는 중국인이 해. 가면 중국의 차오면 이래가지고 이렇게 면 볶은 거 그거 저한테는 그게 제일 낫더라고요. 그 중국인들이 가서 가게를 하고 한다는 거예요. 티베트 오지까지 저 깊고 깊은 오지까지 그 다 들어가가지고 있으니까 위구르 지역도 중국인들이 별의별 군데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있고 중국인들이 들어가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관리는 누가 하죠? 관리 공무원들은 중국인들이 되죠. 거기 재정은 경제는 누가 하죠? 중국인들이 현지인들은 엄청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구로도 이제는 밀려. 예전에는 티베트든 위구르든 현지인들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인구로도 밀려. 그리고 거의 모든 그 좋은 뭐 이렇게 그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장사라든지 뭐 영업이라든지 경제 이런 것들은 이주해온 중국인들 차지가 되니까 현지인들은 뭐 엄청 힘들죠. 그런 상태에서 그냥 놔둬도 될 텐데 그렇게까지 관리해가면서 신장 위구르 사람들을 포로 수용소까지 만들어가지고 삼중교육대 마냥 그렇게 하고 있으니 자 그러면 이야기 듣고 있는 우리만 해도 야 이건 중국 너무 심하다라는데 현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은요 사람 혼자 개개인은 착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개개인은 착한데 같이 모아놓잖아요.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심하게. 유럽에 갔다 온 사람이 유럽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착하고 좋은 것 같아요? 하면 독일 사람이라고 그래요. 독일 사람 너무 순하고 착하고 합리적이에요. 막 그러는데 2차 세계대전은 누가 만들었지? 야, 이 틀려 이런 거 누가 해? 이게 사람이 모아놓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동북아 이제 3국 중에 누가 제일 착해요? 하면 일본 사람이 착해요? 한국 사람이 착해요? 중국 사람이 착해요? 누가 제일 착할까요? 일본 사람 정말 예의 바릅니다. 일본 사람 정말 예의 바르고 착해요. 진짜 착해요. 사람들이 순하고. 그런데 모아놓으면 참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게 많이 모이면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뭐랄까 이렇게 단체주의들이 형성이 되고 거기서 완장탄. 우리 일제시대 때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6.25 이런 때도 보면 동네 이렇게 북한군들이 오면 빨갱이가 이렇게 오면 앞잡이가 있잖아요. 앞잡이가 누구냐면 그 의외의 인물이 앞잡이가 되는 경우 많아요. 그 동네에서 착하고 시쭈구리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빨갱이가 와가지고 갑자기 달라져가지고 완장 하나 딱 쳤다고 확실히 달라지게 돼. 이런 것들이 집단화가 되고 거기에 집단에서 내가 뭐 회장이 되고 뭘 임무를 맡게 되면 눈이 확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제 신장 위구르 지역에 억압받는 이런 사람들도 서로 집단화가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중국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옆에서 아프가니스탄도 같은 이슬람인 아닙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어찌 보면 이제 중국은 기회이면서도 위기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다른 계산을 두드리고 나온 이유도 중국을 한 방 먹이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럼 앞으로 탈레반을 지원해 주는 것은 다시 또 미국이 될 수 있지 않나. 20년 동안 탈레반하고 그렇게 싸워놓고는 다시 미군이 철수하면서 탈레반이 집권하게 해놓고 그리고 다시 그 탈레반들 아프가니스탄 정부 뒤에서 또 이상하게 또 이렇게 해주는 것이 미국이 되지 않을까. 그냥 내피셜입니다. 네, 저는 소설을 쓰고 있는데요. 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저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우리가 시세를 잘못 판단을 하면 정세를 잘못 판단하면 피해가 엄청나게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전에 말했다시피 사람은 개인으로는 참 착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단체가 모이면 이상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상해졌던 사람에 대해서 이상해진 사람 또 우리 그 독립군 활동할 때 뭐 이렇게 뭐 이상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이해하는 것하고 이제 용서하는 거하고 처벌하는 거는 또 다르잖아요. 예. 이해는 하되 처벌은 할 거는 또 하는 이런 비가 오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네. 죄송합니다.